게임, 규칙을 정해놓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 이러한 게임은 알게 모르게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고 있었는데요. 함께 발전을 해온 만큼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게임이 하나의 휴식처가 되어버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기요. 죄송합니다. 수업을 막 마치고 나온 이 사람, 꽤 바쁜 삶을 살고 있는 유영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저 밥 먹기 전에 PC방 가려고요. 저녁 먹기 전까지 게임으로 시간을 보낼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안 돼? 나 죽고 싶어. 나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이거? 즐거워 보입니다. 이거 의미 있어? 또 죽으셨네요? 죽을 수도 있죠. 아이 참. 자연스 잘하네. 근데 나 왜 C 플러스야? 가자고.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시죠?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저녁을 먹고 돌아가는 유영이를 다시 만났는데요. 네, 이제 집 가야죠. 집 가신다고요? 아니 아까부터 집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으세요? 집에 도착한 유영이. 또 게임 하시는 건가요? 네, 자기 전에 게임 한 판 하고 자려고요. 자기는 좀 일러서?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게임하고 주무시려는 거죠? 네. 게임을 마치고 우리는 유영이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혹시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인터뷰? 네. 평소에 게임을 좀 자주 하시나요? 저 원래 취미로도 자주 하는데 시간이 뭐 이렇게 비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같이 PC방 가니까 많이 하죠. 약간 시간 때우는 용으로도 게임을 좀 자주 하시나요? 재밌으니까 그냥 시간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게임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게임이 어쨌든 친구들이랑 즐겁게 하기도 되게 PC방도 많으니까 친구들이랑 하러 가기도 편하고 그냥 남는 시간에서도 그냥 집에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좀 게임의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진 것도 게임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전. 과거에 비해 사람들이 게임을 좀 많이 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옛날보다 훨씬 게임을 좀 하기가 쉬워졌다고 해야 되나? 막 어딜 가나 좀 PC방도 많고 요즘은 핸드폰 게임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요즘 BJ들 보면은 컨텐츠로 이렇게 다 게임 방송하는 BJ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 인식이 좀 좋아져서 진입 장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아졌다고 해야 되나? 게임 대회가 약간 세계화도 되고 약간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큰 대회가 열리니까 이제 프로게이머도 이제 거의 고소득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되게 잘하면.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사람들 인식이 좋게 바뀐 것 같아요. 유영이의 하루를 통해 알 수 있었듯이 게임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현대화된 요즘 시대와 결맞게 게임 역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 시장, 즉 e스포츠 산업의 규모는 다른 종목과 비교를 하지 못할 정도로 거대해졌는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는 722억 원이었으나 그 다음 해 곧바로 830억을 돌파해 수치상으로는 전년 대비 14.9% 성장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더 나아가 지난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는 게임이 e스포츠로서 인정받고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해당 기간 한 포털 사이트의 월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는 프로게이머, 2018 아시안게임 e스포츠 등과 같은 검색어가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 게임 시장을 직접 체감해보기 위해
내일의 대학 제작진은 e스포츠 경기가 있는 종로의 한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 지금 롤파크라고 이제 LCK 선발전 경기를 치르는 곳인데요. 처음으로 이렇게 게임 경기하는 데 와봐가지고 진짜 지금 너무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평소에 게임을 자주 하시나요? 뭐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이건 그냥 보는 게 재밌는 게임이어가지고 관심 있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오. 야, 게임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선수들도 이렇게 피규어를 제작해서 선보이고 있네. 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I was in town for vacation and I saw that there was an LCK match, so it was good timing. Yes, I play every once in a while now. I honestly watch a little bit more than I play at this point. 저희가 오늘 그 동아리별로 현장 체험을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롤파크 한번 안 보고 싶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주말에 자주 합니다. 저는 티켓팅 실패했는데 도와주셔가지고 양도 받아서 오게 됐어요. 네,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요새는 많이 안 하는데 할 때는 진짜 맨날 한 3-4시간씩은 꼭 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느끼고 있어요. 선수분들이 광고 촬영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롤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아레나가 생긴다던가 하는 것들에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작년부터 꾸준히 오는 팬이어가지고 게임 되게 자주 하고 한지는 5년 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는 한 일주일에 2-3회 정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7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매출이나 저희가 또 방문객을 정확히는 아니어도 간략하게 카운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봐도 점점점 늘어가고 있는 게 제가 체감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통계로도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경기가 없는 날에는 오히려 한국인 방문객들보다는 외국인 방문객이 더 많은 추세예요. 제가 또 지난주에도 LCK 결승전도 갔다 왔는데 저도 여기 일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e스포츠 산업이 컸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거기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 대체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의 한 게임 마케팅 전문 회사에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지상파 TV, 케이블 TV, IPTV, 포털 사이트 광고, BJ를 이용한 마케팅 등 다양한 광고 수단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공간 혹은 지면은 광고 매체라고 합니다. 광고 매체에 적절한 예산을 할당하여 매체 플랜을 짜는 것을 미디어 믹스라고 하는데요. 개별 매체마다 얼마의 금액을 투자하면 몇 번의 노출이 나올 것인지, 몇 회의 게임 다운로드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플랜이 나오게 됩니다. 완벽한 공식은 없지만 이러한 미디어 믹스를 통해 대략적인 게임 이용자 수를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앱스 플라이어, 애드저스트, 싱귤러 등의 마케팅 트래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를 게임 안에 넣게 되면 마케팅의 효율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트래킹을 통해 각 매체마다 다운로드 링크 등을 따로따로 만들고 또 이를 분석함과 동시에 다양한 요소들을 심도 깊게 트래킹함으로써 마케팅 효과를 측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명지대학교 관련 학과의 한 교수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실제 수치적으로 빅데이터 기업들이 내는 수치적으로도 게임사들의 매출이라든지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아시아권의 엄청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그리고 아시아권 중에서도 중국이나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수많은 빅데이터 기업이 내놓는데 첫 번째 보시면은 유주에서 내놓은 글로벌 빅데이터 관련된 자료 보시면 연평균 성장세가 6.6%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 6.6%도 정확히 좀 표현을 드리면 좀 크게 보는 회사들은
개발자들은 1년에 평균 9% 정도 성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장세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성장세가 굉장히 높아서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게 게임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17년 기준으로 에베니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구글 플레이에서 계정 기준으로 1위가 넷마블이고 2위가 NC소프트입니다. 전 세계 모든 회사들 다 합쳐서. 지금 한국 회사들이 선전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인들이 만족할 만한 게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우리 내수 시장도 커요. 엄청나게. 우리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게임이라는 문화적 특성을 봤을 때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공감하는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디바이스의 눈부신 발전 때문에 특히 모바일 디바이스 엄청나게 표준화돼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표준화가 많이 돼서 많이 수출도 잘 되고 있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이야기하자면 사실 오픈마켓의 등장이죠. 구글 플레이. 수많은 개발자들이 별다른 법률 지식이라든지 엄청난 개발 지식이 있지 않아도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줬고 또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의 엄청난 장점 중에 하나가 글로벌 어느 나라 서비스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지금 사업자가 없어도 난 매출이 없어도 누구나 다 올릴 수 있고 그것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상관없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게임은 최소한의 것만 지켜도 일단 오픈마켓을 통해서 진출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게임을 문화적으로 많이 공통된 공감대를 가지고 받아주기 때문에 수출이 많이 되는 거죠. 도대체 게임이 뭐 얼마나 그렇게 오픈마켓에 영향을 미치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빅데이터 기업인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와이즈앱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소비자 지출로 인해서 영업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들의 흥미를 일으키려면 전공법은 뭐 이 게임을 하시면은 선물 드릴게요. 이 게임을 하시면은 노트북을 추첨을 통해 드립니다. 이게 아닌 거죠. 이런 메시지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마케팅조차도 우리 콘텐츠는 우리 게임은 이때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모드를 가지고 있고 혹은 이런 우수한 그래픽을 가지고 있어서 최고의 재미를 선사한다. 그러니까 콘텐츠 자신 있다라는 내용이어야지 이것이 효율적으로 워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하고 콘텐츠를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의 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의 퍼널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커져만 가는 게임 산업의 규모는 게임이란 존재를 과거에 비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많았지만 우리의 삶에 마냥 좋은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약간 스트레스를 풀려고 시작을 했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좀 감정이 격해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쌓여서 오히려 게임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과몰입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화를 안 낼 상황인데도 쉽게 흥분하고 약간 그런 것들. 빠르게 시간을 뺏어가니까 그만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뺏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이제 게임에만 치중하면은 중독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점은 안 좋은 것 같아요. Some disadvantages. It's hard to communicate with people. It's usually like a one-on-one game only. It's not a group game kind of thing. 스트레스도 풀고 여가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게임은 자칫 잘못하면 중독으로도 이어질 위험이 많습니다. 중독은 술과 담배 등의 물질에 중독되는 화학적 중독과 게임이나 쇼핑과 같은 행위에 중독되는 행위 중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게임 등에 몰두하게 되면 사람에게 행복감을 주는 도파민이라는 뇌 속에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분비된 도파민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 자극이 계속되면 충동을 자제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 게임에 중독되기 쉽다는 겁니다. 또한 게임 과몰입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이 한 해에 5조 4,570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2019년 5월 25일 게임 중독을 공식적인 질병으로 분류했는데요. 이는 게임 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하나의 질병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접촉을 시도하던 중 내일의 대학 제작진은 과거 자신이 게임 중독자였었다고 말하는 한 제보자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부분이 8할이 넘는 게 게임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학교 가기 전 새벽에 일어나서 게임을 하고 하루에 짬나는 시간마다 컴퓨터를 켜고 잠을 줄여서까지 게임을 하는 걸 보니까 중독인 것 같더라고요. 따로 의학적으로 그렇게 받은 건 네, 아니고 의학적으로 받은 적은 없고 그냥 제가 혼자 느끼기에 그렇게 느꼈어요. 그 약간 스스로를 갉아먹는 듯한 느낌? 게임 중독이 되면서? 네,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갉아먹는지는 몰랐는데 잠을 줄여서까지 하니까 다음날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독이구나. 부모님 카드나 핸드폰을 몰래 가져다가 게임몬이라고 하는 거 현금 충전을 되게 거금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밥이랑 잠까지 줄여가면서 하루에 20시간, 18시간씩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게임을 하면은 몸이 떨리고 잠을 줄여가면서 하니까 다음날 학교도 늦게 가고 친구들이랑 사이도 소원해지고 시험 성적도 자연스레 떨어지고 눈도 나빠지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죠. 현금 충전한 영수증을 부모님께 드리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게임 중독인 것 같다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때는 어려서 용서해 주시고 부모님이랑 병원에 같이 다니면서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극복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게임을 즐겨 해서 무조건 하지 말라고 말은 못하지만 자기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다면 바로 시간을 조율하거나 아니면 바로 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처럼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게임. 대체 당신에게 게임은 어떤 의미인가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해결책? 없었으면 이 나이에 여기 없었겠죠. 취미생활? 게임이란 낭만입니다. 제가 중3부터 게임을 시작해가지고 5년이 넘었는데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저도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네, 생활의 일부. 제가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딱 나이가 30이신데 90년생인데 뭐 스타1 그때 PC 게임이 이렇게 핫할 때부터 그걸 같이 한 세대로서 뭐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도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대다수가 직장인이고 이제는 거주 지역이 다 달라졌는데 저희가 퇴근하고 나서 시간이 맞으면 또 온라인에서 뭐 요즘엔 음성 채팅이 활발해졌으니까 만날 수가 있어서 뭐 꼭 게임을 하려는 거라기보다는 그런 걸 같이 해온 친구들하고 막 추억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활력소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 좀 인생을 좀 낭비할 수도 있겠지만 좀 지친 삶을 위로하는 정도라면 활력소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임에 대한 정의, 그에 따른 즐거움, 그리고 게임 중독.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혹여 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규정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쉽사리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연관이 있는 이 게임이라는 파도에 잠식되지 않고 유려하게 타고 놀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이 깃든 균형 잡힌 게임 생활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